포크 휨 측정을 할 건데요. 이렇게 측정하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우터와 이너 튜브를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도 정밀하게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측정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은, 이 바이크는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입고가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샵에서 정비를 했었는데, 그 조향 계통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결합이 조금 뭐 이상한 것 같다, 밸런스를 좀 봐달라, 뭐 점검을 좀 해달라, 이런 의뢰였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리면은 어쨌든 그 차주님께서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서 공도 로시가 될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스템하고 탑브릿지에서 분리를 할 때 전혀 문제 없이, 걸림 없이 분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보지 않아도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식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여기는 탑브릿지에 고정이 되고 여기는 스템 산발이 스템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 부분들이 많이 꺾이더라고요. 요 부분,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을 했을 때 뭐 요 정도라고 하면은 이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부에 이너 튜브가 미비하게 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식 측정에서는 요 정도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움직이지 않죠. 요 표면 오돌투돌한 것 때문에 이제 바늘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제 0.1mm 수준도 안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쪽은 약간 힘이 보입니다. 대충 0.2mm 정도, 0.2mm 정도가 힘이 보이는데, 그 정도로 뭐 교정을 한다거나 교환을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수동 밸런스 이 장비를 보통은 이제 휠 밸런스만 본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포크 휨 측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이런 장비가 없더라도 이렇게 보고 눈으로 아우 휘었네, 아우 휘었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퍼포먼스 정비거든요. 이 고객님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느냐,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셀 휨 측정도 할 거예요. 뭐 조향계통의 이제 컨디션 점검이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포크의 휨, 그 다음에 엑셀의 휨, 그 다음 휠, 림의 휨을 점검을 할 건데요. 이 KNL 3-in-1 투링 스탠드의 장점이 바로 이렇게 좀 활용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휠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되는 거고, 이렇게 좁은 간격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좁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부분 조정을 해가지고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림폭이 좁은 휠도 다 대응이 됩니다. 구입은 당연히 이제 스즈마 팩토리, 네이버에서 스즈마 팩토리 스마트 스토어 검색하시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엑셀 휨도 이렇게 측정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부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석대로 하자면은 정반 위에 올려놓고 V블럭을 놓고 뭐 다이얼 게이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눈에 띄는 이제 손상이 없다면은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긴 하겠죠. 요 정도 휨이면은 뭐 휨이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차주님께서 내 오토바이 멀쩡해?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아우
타도 돼요.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요즘 누가 말로 설명을 하나요? 이렇게 딱 하면서 영상을 한번 딱 보여주면은 바로 그냥 기적이 차이겠죠. 이렇게 뭐 다이얼 게이지를 활용을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철자를 이제 활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보기가 부정확하고 고객님에게 조금 신뢰를 주기가 살짝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고정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약식 점검에서는 이 정도는 좀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휠을 측정을 할 건데요. 이제 기종마다, 바이크마다 이 베어링 크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투레인 스탠드를 사게 되면은 요 기본 테이퍼 형상의 꽃갈이 들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끼우고서 양쪽에 끼우고서 이제 샤프트를 관통시키고 이제 보는 건데, 범용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테이퍼 형상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베어링에 다 대응이 돼요. 근데 이제 이 규격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스포크 리빌딩처럼 정밀함,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걸로 하게 되면은 이 테이퍼 형상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슬리브 킷이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규격별로 나오는 게 있고, 얘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구입은 스지마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이 슬리브 킷도 안 들어가고 얘로도 대응이 안 되는 기종들이 있어요. 어떤 차가 그러냐면은 자동 밸런스기도 마찬가지고 수동도 마찬가지인데, 이 메인 샤프트 지름이 14mm입니다. 이건 공용이에요. 근데 엑셀 앞바퀴 엑셀 지름이 이 14mm 이하인 기종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샤프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를 보기가 좀 곤란한데, 이 KNL 트레인 스탠드는 요것도 대응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이제 이런 꽃갈이 또 별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베어링이 작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겠죠.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 부분에 이 어댑터를 끼우고 양쪽으로 이제 끼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풀어서 폭을 좁히는 겁니다. 이제 얘하고 만나게 이 사이에다 이제 휠을 집어 넣으면 되겠죠. 이 거리 조정은 이걸로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쪽에 이제 허브에 베어링이 달려있는 구조의 휠이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휠에 대응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비의 단점도 사실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엑셀 이 샤프트를 지지해주는 베어링이 이 부분이 너무 낮아요, 턱이. 그래서 밸런스 보다가 약간의 충격에도 얘가 이탈을 해서 휠을 긁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야매로 만들어서 샤프트 이탈을 방지를 했습니다. 양쪽 다 이런 식으로. 휠 측정을 할 건데요. 요 BMW 같은 경우 일제 바이크에 비해서 이 휠 런아웃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보통 일제 바이크들은 2mm 정도, 1.5mm 정도 수준인데 매뉴얼을 보니 0.3mm인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런아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밀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신품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튄 거 혹시 보이시나요? 꿀렁거리는 거? 움찔 한번 하는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대부분 사실 못 느껴요. 손님들도, 차주님들도 못 느끼고, 타이어 교환하다가 이런 휠 포토홀이나 이런 데 찍힌 부분을 발견을 하고 안내를 드리면은 이상 없이 여지껏 탔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여지껏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제가 그 휠이 손상됐다라는 걸 안내를 드린 이후부터 괜히 핸들이 좀 떨리는 것 같고 진동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 걸 하는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는 게 이제 병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방금 이 부분이 살짝 정말 살짝 대략 이 바늘 한 바퀴가 돌아가면 1mm입니다. 지금 반 바퀴 정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0.5mm 정도가의 이 휨이 있는 거예요. 그 외 부분들은 조금씩 굴곡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주 준수한 수준이고, 전체적인 휨은 뭐 대략 0.5mm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볼 수 있고, 이 부분 때문에 핸들이 털릴 가능성은 좀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그냥 사입니다. 이상이 없다. 그래도 이제 조향계통이 뭔가 좀 찝찝하다,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럴 때 이제 해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어 교환. 요 정도 마모 상태로 봤을 때는 많이는 안 남은 상태예요. 좀 더 타셔도 되고, 만약에 좀 더 완벽한 컨디션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타이어 교환을 하시면은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